안녕하세요. 자, 저랑 같이 이제 디리버티브 레벨 2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디리버티브가 레벨 2에서는 다른 과목도 물론 뭐 여러 가지 부담을 되게 많이 주는 과목이긴 한데, 특히나 디리버티브는 굉장히 처음에 개념을 잡고 이해를 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그걸 다시 시험 문제에 응용하기까지 또 굉장히 많이 저항이 있는 과목이에요. 레벨 1에서도 뭐 디리버티브가 쉽지 않았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레벨 2에서는 기본적으로 레벨 1에서는 컨셉을 다 알고 있다라고, 레벨 1에서 공부한 컨셉은 다 알고 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숫자로 표현하는 걸 갖다가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내용들이 되게 방대하고 복잡합니다. 근데 이제 원리는 뭐 하나의 원리로 다 꿰뚫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용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로 만들어 머지해 나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좀 험난한 개념의 충돌이라든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마음을 좀 다잡고 같이 공부를 합시다. 먼저 이 Reading and Learning Outcome Statement라고 페이지 5 로마 숫자 5로 되어 있는 맨 앞에 와 보세요. 맨 앞에 목차처럼 되어 있는 곳에 거기서 스터디 세션 12, 13, 1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터디 세션 12, 13은 저랑 같이 채권 공부하면서 우리 공부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스터디 세션 14에 나와 있는 게 이게 디리버티브입니다. 13에 포함이 되어 있는 39챕터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는 거 이거 원래는 옛날에는 디리버티브였어요. 근데 이게 바뀌어서 채권 쪽으로 내려갔고 지금은 CDS를 제외한 나머지만 남아있는데 LOS가 옛날 작년에 비해서는 LOS가 대폭 변경이 되었습니다. 많이 내용들이 바뀌었어요. 근데 내용을 바뀌긴 했지만 실제로 묻고자 하는 내용들은 LOS 이름만 바꾸고 그 다음에 뭐 약간의 뭡니까 문장만 바꿨을 뿐이지 묻고자 하는 내용들은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다를 바 없이. 그래서 아예 크게가 아니라 아예 작게도 바뀐 게 없으니까 그냥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42챕터의 Derivative Strategy라는 거는 원래는 작년에 레벨 2에는 없었어요. 근데 올해 레벨 2로 내려왔고 이 42의 Derivative Strategy는 원래 레벨 3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올해 레벨 3에도 이게 있어요. Derivative Strategy가. 그리고 레벨 2에도 또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레벨 3 보시는 분들은 작년에는 이걸 공부를 안 했으니까 레벨 3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고 올해는 이걸 레벨 2에서 이제 테스트를 하니까 레벨 3에 내년에 여러분이 이제 합격하시게 되면 레벨 3 하실 텐데 그때는 이 Derivative Strategy 이런 건 아마 포함이 안 돼 있겠죠. 어쨌든 42챕터는 처음 등장하는 거라서 레벨 2에. 자, 이거는 좀 신경을 써서 보자. 어차피 처음 등장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 시험 문제에서요. 분명히 뭔가 테스트를 하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42챕터를 좀 신경을 써서 보자. 근데 고맙게도 새로 추가된 이 챕터가 좀 어려운 챕터 같으면, 고민을 좀 해야 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채권으로 친다면, 크레딧 애널리시스 모델이라는 38챕터 있죠. 38챕터는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돼. 생각도 많이 해야 돼. 헷갈려. 이러는데, 다행히도 Derivative에서 포함이 되어 있는 42챕터는 그렇게 어렵다, 헷갈린다 이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되게 심플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그냥 무조건 맞추자. 틀리지 말고 맞추자. 이렇게 해야죠, 이제. 자, 공부를 해봅시다. 사실 챕터로는 3개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모두 5번에 끝내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번에 끝낼 수 있을지 아주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우리 2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올 때는 30분을 조금 더 붙이는 게 조금은 그래도 여유가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 괜찮아요? 그래서 추가로 보강해서 따로 시간을 내서 나옵시다 이렇게 하기는 좀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 더 붙여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도 주어진 5번의 횟수 내에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그렇게 30분씩 더 붙이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일단은 오세요. 자, 넘어갔어요. 본문 내용으로 가봅시다. 페이지 119페이지로 오셔서 제가 레벨 1의 데리버티브를 안 한 지가 꽤 되었어요. 다른 분이 이제 강의를 하시는 걸로 하고, 저는 그냥 2, 3만 할게요.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1, 2, 3를 이제 데리버티브는 제가 다 했었는데, 1을 다른 분이 하시게 하고, 2, 3만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1의 요점 내용이,
2에 있던 게 좀 내려간 것들이 많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내려갔는지를 책만 딱 보니까 야 대단히 많이 내려간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 그 시간 동안에 레벨 1 수업 시간 동안에 그 내용을 다 커버했을지는 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웜업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119페이지 웜업 for the contract. 이 웜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레벨 1 주제입니다. 1에서 다 다루는 것들에서 웜업을 제외한 나머지가 웜업을 딱 넘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레벨 2예요. 근데 레벨 1에서 그 파생을 하긴 하셨겠지만 파생 포기한 분도 있고 비중 얼마 안 되는데 막 포기한 분도 있을 거고 그냥 뭐 2에 가서 열심히 하지 이런 분도 하여튼 그랬을 텐데 1에서 컨셉이 제대로 안 잡혀 있으면 2에서 아주 어려워요. 그리고 3 가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만큼은 2에서만큼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파생은요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다 프라이싱과 밸류에이션입니다. 해야 되는 거는 프라이싱도 해야 되고 밸류에이션도 해야 되고 둘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뭐야 프라이싱과 밸류에이션이 같은 이야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파생에서는요 프라이싱과 밸류에이션이 같지 않고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프라이싱과 밸류에이션이 같은 파생 상품은 옵션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포워드라든지 퓨처섬 이런 것들 스왑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프라이싱과 밸류에이션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프라이싱 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밸류에이션 하세요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주제를 보고 프라이싱이면 진짜 프라이싱을 해야 되는 거고 밸류에이션 하세요 밸류에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거 구분 없이 나오는 건 옵션만이 구분이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프라이싱과 밸류에이션의 다른 이야기예요. 일단 한번 봅시다. 거기 이거 좀 포커스해 보시면요. This topic review covers the calculation of a price and value for the futures contract, specifically equity forward contract, bond forward contract, currency forward, and the forward rate agreement.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price를 calculation 해보세요. 이 얘기는 pricing 해보세요.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value 해보세요. 이 얘기는요, valuation 해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같은 뜻이라고 하게 되면 중복된 단어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다른 뜻이기 때문에 price와 value 이런 말이 나왔어요. price과 valuation은 다르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거기 this topic review also covers pricing and valuation of different swap. 예를 든다면 이자율 수합도 있고 equity 수합도 있고 currency 수합도 있고 이런 수합들도 pricing 해보세요 또는 valuation 해보세요. 이런 것도 문제가 나올 거고 be able to structure profitable arbitrage transaction should the forward price differs from the no arbitrage price. 그러니까 만약에 should the forward price differs from the no arbitrage price 이 말은 시장에 나와 있는 forward price가 차익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no arbitrage price가 아니게 되면 그렇게 하게 되면 무슨 기회가 있는 거냐면 차익 거래의 기회가 있으니까 차익 기회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요. 차익 거래를 통해서 이익 얼마를 얻을 수 있는지를 한번 설계를 해보고 계산해 보세요.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다뤄야 될 주제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게 파생 상품은 주식이나 채권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서 굉장히 어떤 존재감으로 본다면 진짜 미친 존재감 같은 그런 되게 무거워요. 시험 치러 갈 때까지도 마음에 놓이지 않는 그런 유의 과목입니다. 되게 막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그래 문제를 풀려고 하게 되면 아이템 셋으로 어차피 문제가 나오니까 그 아이템 셋 밑에 문제들이 주르륵 달린단 말이죠. 한 아이템 셋 밑에 문제 6개 이런 식으로 달려 있는데 그 아이템 셋 내용을 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요. 보면서 이걸 도대체 뭘 해라는 이야기야. 뭐 이렇게 좀 헷갈리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내가 프레임을 제대로 딱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요. 뭐 응용이 좀 서툴 뿐이지 어쨌든 접근을 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진도를 빨리빨리 나간다. 이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확실하게 내가 이해를 해서 헷갈리지 않는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파생에서는. 컨셉을 잡을 때도 분명한 컨셉을 잡아야 되고 계산하는 것도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파생 상품은 계산 공식이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계산 공식이 나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 공식은 하나도 안 외웁니다. 그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고요. 그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게요만 이해가 되게 되면 굳이 그냥 공식 외우지 않고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구나 그냥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나왔구나라는 것만 있잖아요. 내가 이해를 하게 되면 언제 어느 타임이든지 공식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바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공식 유도한 것 자체가 긴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금방 돼요. 그냥 금방.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금방 되니까. 근데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과정만 이해되게 되면 공식은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5번만 봅시다. For the contract.
공부했던 것 중에 파생상품 레벨론에서 공부했던 게 포워드 했죠. 퓨처스 했어요. 옵션도 했고 스왑도 했고 다 했습니다. 포워드, 퓨처스, 옵션, 스왑들은요 전부 다 파생상품이긴 한데 뒤에 단어 하나 빠져 있어요. 뭘 쓰면 되나? 포워드, 퓨처스, 옵션, 스왑 뒤에 단어가 하나 빠졌다고 풀네임으로 한다면요 뒤에 하나가 더 붙어야 돼요. 단어가. 그게 힌트로 본다면 첫 번째 이거전 포커스의 첫 번째 문장이 있네. 포워드, 퓨처스 다음에 나오는 말이 contract. 그러니까 그 본문에도 보면 웜업의 첫 번째 문장에 the practice to forward contract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파생상품은 전부 다 contract, 계약입니다. 계약. 그래서 파생상품은 다 계약이다 보니까 주식이나 채권처럼 접근하게 되면 되게 어려워져요. 되게 막 헷갈리게 됩니다. 자, 주식의 가격 구해보세요. 그거는 주식 프라이싱 해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영어로 말한다면 또는 주식 가치를 밸류에이션 해보세요. 그 이야기가 주식 프라이싱 하세요. 이런 이야기 같아요. 하지만 계약 가격 구해보세요라는 것과 계약의 가치를 구해보세요라는 것은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집을 사자고 약속을 합시다. 그런 것들이 계약이잖아요. 집을 사자고 약속할 때 계약 가격이 얼마가 됩니까? 가격 한번 구해보세요라고 하는 거는 프라이싱 해보세요. 계약 가격 구해보세요.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렇게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의 가치는 도대체 얼마죠? 그게 계약의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구하는 프라이싱과 밸류에이션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오케이? 자, forward 다음에 붙어있는 말이 뭐가 빠졌다고요? contract. 그래서 어떤 계약의 가격을 구합시다. forward contract의 가격 구합시다라고 하게 되면 그 풀네임을 하게 되면 forward contract price 이렇게 쓰면 될 거 아니에요. forward contract price를 쓰면 될 텐데 contract는 말은요 다 생략하고 안 써요. 그러니까 남는 말은 forward price가 남을 거고 그 다음에 forward contract의 value를 구해보세요라고 하는데 contract로 생각하고 안 쓰니까 forward valuation 해보세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다시 Party to forward contract that agrees to buy the financial or physical asset has a long forward position and is called long. 뭔가 계약을 하긴 하는데 사겠다고 약속하는 사람, 그 계약에서 기초자산을 사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사람을 long position이라고 한다. forward 계약에. 그 다음에 forward contract에서 뭘 팔겠다고 약속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short position이라고 한다. 우리 앞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나머지는 볼 것 없고요. 저기 밑으로 내려오셔서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each party to forward contract is exposed to default risk. 그러니까 이 forward contract를 하게 되면 누군가는 사자고 약속을 하고 누군가는 팔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는데 약속을 안 지킬 수 있는 위험이 있잖아요. 약속을 안 지킬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counterparty의 default risk. 그래서 상대방의 default risk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 typically no money changes hands at the inception of the contract. 처음 계약 시작할 때는 돈 아무도 내지 않습니다. 사자고 약속한 사람도 그 계약과 관련해서 돈 내는 게 없고 팔자고 약속하는 사람도 돈 내는 게 없다. 이거 주제는 뭐냐면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계약의 가치가 얼마라는 이야기냐면 제로다 이런 이야기죠. 계약 가치는 제로. 롱 포지션 취한 사람이나 숏 포지션 취한 사람이나 이 계약과 관련해서 돈 낼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는 계약 자체의 가치는 제로다. 자, 그리고 또요. Unlike a futures contract in which each party posts initial deposit, futures contract도 마찬가지로 forward처럼 어떤 일정한 미래에 특정한 기초자산을 이 가격에 사자, 팔자라고 지금 당장 약속하는 것과 같은 건데 futures는 약속을 하면서 돈을 내죠. 그 내는 돈을 initial margin, 증거금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증거금은요. 약속에 대한 이행의 보증입니다. 이행의 보증일 뿐이지 그거는 그 계약의 가격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 됐어요? 그러니까 집을 예컨대 집이 하나 있는데 집을 갖다가 1억에 사기로 했습니다라면 1억이라는 돈은 약속하는 가격이고 그 다음에 이행 보증금으로 내가 1,000만 원을 내놓을게요 하게 되면 그거는 사기 위한 가격을 미리 조금을 지불한 개념은 아니고 이행의 보증의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이니셜 마진은 guarantee of performance, 이행에 대한 보증입니다. 예, 됐죠? 자, 그리고 at any point in time, including settlement date, the party to forward contract with a negative value will owe money to the other side. 그래서 만기까지 가는 동안에 말이죠. At any point in time, 만기까지 가는 동안에 including settlement date, settlement date에서 만기라고 생각하면 되죠. forward 계약은 언제 정산을 하는 거냐면 만기 때만 정산하는 거니까
자, 포워드 계약의 만기를 포함해서 그때까지 가는 동안에 the party the forward contract with negative value. 이 포워드 컨트랙트가 가치가 네거티브해. 이런 사람은요, 반대로 그 제로섬 게임과 똑같아서 나머지 반대편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계약이 나한테는 포지티브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봅시다 한번. 말이 이제 이야기 나왔으니까. 파트 2에서 그 디리버티브 시험은요, 늘 시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점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예요. 디리버티브를 공부하시는 동안은 그림을, 타임라인을 계속 그려야 돼요. 타임라인을. 여기가 이제 t equal 0 시점이고요. 이게 현재예요. 현재. 그리고 요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요 기간 동안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포지션 호라이즌입니다. 여기 가는 동안에요. 어떤 일정한 기간 끝에까지 가는 동안에 시간을 거쳐서 갑니다. 이미 스몰티라는 시간을 거쳐서 이때 끝에까지 가요. 제가 요 끝에 요 시점에서 근데 1년이라고 하게 되면 1년 뒤에 주식이 반드시 필요해요. 1년 뒤에 주식이 반드시 필요하면은 지금 시점에서 보게 되면요. 필요는 있어요. 1년 뒤에 주식이 있어야 된다는 걸. 반드시 주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1년 뒤에 그때 가서 살려고 하게 되면 가격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식이 필요하긴 한데 사자고 지금 당장 약속을 해놓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약속하는 가격이 필요하지. 근데 그 약속하는 가격은 지금 당장 지불하는 건 아니고 뒤에 가서 지불하는 거죠. 약속은 지금 했지만 돈을 지불하는 건 뒤에 가서 지불해야 됩니다. 약속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그리고 1년 뒤에 나는 주식을 받고 약속했던 돈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요, 이제 제가 노테이션을 쓸 텐데, 여기서 본다면, 이거 가격이 얼마인가요? 이거죠. 이거 forward price란 뜻입니다. 여기 제로는 현재가 제로란 뜻이고요. 라지 t는 이 forward 계약이 만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라지 t쯤에 가가지고 제가 주식을 사기로 약속을 했는데, 얼마의 가격으로 사면 됩니까? 이런 이야기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거는 뭘 구한 거냐면 forward contract에서 price 구한 거죠. price. 계약 가격 얼마입니까? 이렇게 구한 거예요. 또 개념이 또 있지. 이제 이 가격 말고요. 이거는 얼마입니까? 이것도 있어요. 이거는 value의 뜻입니다. 이 forward 계약의 가치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요 제 노테이션에서 바뀌지 않는 거는 가로 속에 나와 있는 라이티는 안 바뀝니다. 이게 만기니까 바뀔 리가 없고 시간이 바뀌는 거는 제로라는 시간이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 제로 시점에서 얼마의 가격으로 약속하면 되는 겁니까? 라는 걸 구하는 게 프라이싱이고 그 다음에 제로 시점에서 그 계약 가치는 도대체 얼마입니까? 구하는 게 밸류에이션입니다. 근데 요거를 시간을 이동하게 되면요. 요 스몰 t 시점에서 만약에 이때를 만기로 하는 계약 가격을 구한다면 이거 얼마가 돼야 되는 거지? 이런 것도 물을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다시요. 요 시점이 되게 되면 스몰 t가 되는데 라지 t를 만기로 계약했던 오리지널 요 계약이 있어요. 오리지널 계약. 이 계약의 가치가 지금 여기 오면 얼마가 돼 있는 거지? 이런 것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끝에 오시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이제 요거는 뭐하고 같아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지금 시점이 어디로 와 있는 거예요? 라지 t쯤에 와 있죠. 그리고 계약의 만기도 언제예요? 라지 t니까 당장 오늘이 만기인 겁니다. 오늘 당장 있잖아요. 뭔가를 사자. 약속하자. 얼마의 가격으로 사자 약속하면 되는 거예요? ST 가격으로 지금 당장 현물 가격으로 오늘의 가격으로 사자 이렇게 약속하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V 라지 t라고 돼 이거는 요 계약의 가치입니다. 처음에 제로 시점에서 계약했던 가치가 이때 오게 되면 가치가 얼마가 돼 있나요? 그러면 이때가 있으면 가치가 얼마 돼 있나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롱 포지션을 했다고 칠게요. 기초자산을 사자고 약속을 했다. 사자고 약속하게 되면 약속했던 가치는 약속한 그 계약에 따르면 사자고 약속을 했으니까 저는 저한테 들어오는 게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기초자산이 들어와야 되잖아. 기초는 사자고 약속했으니까 들어오는 거는 SN 라지티가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주는 거는 뭘 줘야 되는 거냐면 제로 시점에서 약속했던 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F0T를 나는 준다 이런 거죠.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라지 T점으로 오게 되면 기초자산의 가격이 있을 텐데 이 기초자산의 가격이 X축에 나와 있는 어떤 값인지 모르지만 어떤 값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얼마에 약속한 거냐면 F0T라는 가격으로 이미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만기 때 기초자산의 가격이 이것보다 더 약속했던 가격보다 올라가 있으면 저는 이 돈만 내면 되는 거니까 두 가격의 차이에 해당되는 만큼은 나한테는요 파지티브한 페이오프가 발생하고 플러스죠. 이거는 플러스. 반면에 이렇게 ST 가격이 만기 때 기초자산 가격이 사자고 약속했던 가격보다는요 떨어져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가격 줘야 되니까 그러면 저는요 네거티브한 페이오프 발생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무슨 포지션이에요? 이 포지션은요 사자고 약속한 사람이에요? 팔자고 약속한 사람이에요? 사자고 약속한 사람이지. 사자고 약속한 사람을 롱 포지션으로 했으니까 포워드 계약에서 롱 포지션은 만기가 되면요 요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런 그림이. 이 그림을 수식어로 표현하게 되면 지금 요런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레벨 1에서는요 저 타임라인 중에서는 어디를 다루는 거냐면 이걸 다뤄요. 이거 라지 T를. 그래서 라지 T 쓰면서 페이오프 모양이 어떻게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라는 거. 포워드 계약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롱 포워드예요. 이런 류의 이야기를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레벨 2에서는 레벨 1에서는 만기를 다루는 거고요. 이건 레벨 1의 주제예요. 레벨 2에서는 기본적인 주제가 스몰 t하고 제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로 시점에서 이 가격 얼마가 되면 되는 거야 라는 게 이거 구해보세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가격을 구하는 순간 이거는요 사실은 관심이 없고 이렇게 가격이 구해지게 되면 나중에 이 가격으로 계약의 가치는 얼마지 요거 얼마야 이거 물어봐요. 그래서 주로 시험에서 묻는 거는 요 가격 구해보세요. 두 번째는요 그 가격을 약속했다고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그 계약 가치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다. 요거 안 묻고 자, 그 다음에 그 가격으로 계약을 했다고 그 가격으로 사자고 했다면서 만기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지티로 오는 거죠. 그럼 요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또 요런 그림은 너무 스트레이트 포워드 하잖아. 이거 물을 일이 없어 사실은. 이건 레벨 1에서 이제 묻는 건데 유일하게 만기 시점에서 얼마만큼 나한테 돈 받는 거지 물어보는 게 딱 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FRA, 순도금리 계약. 그러니까 순도금리 계약은 만기 시점을 물어봅니다. 물론 순도금리 계약은 만기 이전 거도 물어봐요. 요거 만기 제로 시점에서는 근데 순도금리 계약에서 기초자산은 요 두 번째 마디의 금리인데 제로 시점에서 두 번째 마디의 금리 얼마에 사고 팔면 되는 겁니까? 우리 옛날에 공부하기를 1F1이라는 그 금리 공부해봤잖아요. 그거 구하는 거는 레벨 1에서 채권 시간의 주제입니다. 그 레벨 2에서는 물어볼 일이 없다고. 레벨 2에서는 FRA 계약은 만기 시점에서 얼마 돈 받는 겁니까? 그 다음에 이걸 1F1이라는 금리로 만약에 사자고 약속을 해놨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에 요쯤 와가지고 스몰 t 시점에 와가지고 그 계약 가치는 도대체 얼마가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물을 거예요. 그러니까 FRA 계약이 좀 어렵습니다. FRA는 만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만기 이전에 어떤 의미의 시점하고 그 두 개를 동시에 있잖아요. 묻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일단 FRA에서 조금 신경을 쓰자. 약간 어려워 보일 텐데.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보든지 간에 디리버티브 문제를 묻게 되면요. 항상 뭐가 나오면 시간이 나와요. 시간. 어느 시점입니다. 며칠 지났습니다. 만기는 언제입니다. 계속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파생 상품은 전부 다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은 만기가 있어요. 만기 없는 계약은 없어. 모든 파생 상품은 다 계약이에요. 그리고 계약의 가격과 계약 가격 얼마를 하면 되는 거지? 또는요. 그렇게 가격을 정해서 계약을 했으면 계약 가치는 도대체 얼마야? 이런 걸 갖다 이제 계속 물을 텐데 타이밍이 옮겨가면서요. 어느 시점에서 문제가 나올지 몰라요. 주로 좋아하는 시점은 스몰 t예요. 시험에서 주로 좋아하는 거는. 아직까지 만기는 안 갔어요. 이쯤에 온 거죠. 계약하고 나서 며칠 지났어요. 그 계약 가치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주로 이제 많이 묻습니다. 대충 뭘 공부해야 되는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수식들이 막 등장해요. 그건 이렇게 구하는 거, 이렇게 구하는 거, 이렇게 막 있는데 그 많은 수식들을 갖다 어떻게 다 외워요? 그 외울 수가 없고 외울 필요도 없고 그거는 수업을 하면서요. 그것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금방 여러분도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줄을 하나 그어 놓으세요. 119페이지 밑에서부터 세 번째 문장에서 밑에서부터 세 번째 문장에서 at any point in time including settlement day까지 줄 긋고요. 동그라미, 그 줄을 그으면서 길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at any point in time, including settlement date. 그 settlement date이 요게 라지 T입니다. 포워드 계약은 만기 때 증산을 하는 거니까 settlement date. 그 다음에 at any point in time은요, small t죠. 그러니까 시험에서 내는 거는 요거 타이밍에 따라서 밑에 달려있는 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를 구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또 저 위로 가보세요. 그 위에 있는 패러그래프에서 그 디폴트 리스크라고 되어 있는 그 패러그래프 두 번째 문장에 typically no money changes hands at the inception of contract. at the inception of contract 해볼까요? 그 시점 언제예요? 계약을 시작한 시점은 t equal 0 시점이에요. 0 시점. 시점 3개 다 나왔어요. 그 시험에서는 요 3개가 있잖아요. 그죠? 요 3개의 시점이 관심이고 각 시점마다 주제들이 있어요. t equal 0 시점이라면 문제가 뭐가 나오고 t equal small t이면 문제가 뭐가 나오고 t equal large t이면 문제가 뭐가 나올까? 그런 각각 주제들이 다 달립니다. 자, 넘어오셔서 120페이지에 와보세요. 박사 모자가 위에 있고요. 바로 밑에 또 웜업에 forward contract price determination이란 말이 있어요. 그게 웜업에 forward contract price determination에서 한 단어 확 빼버리자. 뭘 뺄 수 있어요? contract 뺄 수 있죠. contract는 생략하고 안 써요. 안 쓰니까 그럼 남는 거는 forward price determination. 그러니까 계약 가격 구해보자. 이런 얘기죠. 계약 가격 구해보자. 자, 저랑 공부하면서 그 파생상품 공부하면서요. 꼭 절대로 잊지 마시고 꼭 머릿속에 두셔야 되는 게 파생상품은 시큐리티다. 파생상품은 증권이다. 아니에요. 파생상품은 컨트랙트입니다. 계약. 모든 파생상품 다 계약이에요. 계약. 그리고 그 계약의 가치는요. 뭐로부터 오는 거냐면 기초자산으로부터 파생돼 나옵니다. 그래서 파생상품이에요. 다시 처음에 시작할 때 계약 가치 얼마라고 했어요? 아까 앞 페이지에서 at inception of the contract no money exchange hands 서로 돈 주고받는 게 하나도 없다. 계약 가치 얼마라는 얘기예요? 제로다. 처음에 시작할 때 계약 가치는 제로다. 시간이 지나면서 계약 가치가 제로가 아닌 난제로 밸류가 됩니다. 난제로 밸류. 오케이? 그 계약의 가치가 바뀌는 이유는 왜 바뀔까요? 이 계약의 가치가 생기는 이유가 왜 생길까요? 기초자산이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이 계약의 기초자산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약속한 가격은 하나로 정해져 있는데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막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의 가치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생상품은 derive 되어 나온 거예요. 그 value가 derive 되어 나옵니다. 뭐로부터 나온 거예요? From the underlying asset. 기초자산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니까 그래서 파생상품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forward price, forward contract 제일 쉬운 거요. 뭐 예를 들어서 맨날 예를 든다 이거는 너무 쉬운 거긴 한데 너무 쉬운 거. 제가 짜장면 예를 들었나요? 옛날에 레벨 1에서 파생 들었던 분, 저한테 파생 들었던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날 거고 요즘 레벨 1은 제가 파생을 안 하니까 자, 저녁 8시에 짜장면 한 그릇 갖다 달라고 중국집에 전화를 해서 저녁 8시에 짜장면 한 그릇 갖다 주세요. 얼마만큼 물어봤더니 5,000원이에요. 이랬어요. 자, 그러면 저는 오케이 중국집에다가 5,000원에 짜장면 한 그릇 갖다 주세요. 저녁 8시에 꼭 가져오셔야 되는 게 약속했습니다. 파생상품입니다. 지금. 제가 이거 한 거는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상품. 무슨 파생이에요? Forward Futures Option Swap. 응? Forward Contract. Forward Contract는 어떤 일정한 기초자산을 일정한 미래에 약속된 가격으로 사자, 팔자로 약속하는 계약이 Forward Contract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중국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8시에 짜장면 한 그릇 갖다 주세요. 5,000원 드릴게요. 라고 약속한 거는 Forward Contract입니다. 기초자산은 짜장면 한 그릇. 약속하는 가격은 5,000원. 이 계약이 무슨 계약이라고? Forward Contract라고 했잖아요. Forward 계약이라고. Forward 계약 가격. Forward 계약 가격이 얼마예요, 지금? 5,000원. 약속한 가격 5,000원.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거지? 자, 저는 짜장면 한 그릇 사자고 했던 거잖아요. 어떤 일정한 기초자산, 일정한 미래에 사자고 약속을 했다. 무슨 포지션이에요? 롱 포지션. 그러면 중국집은요? 팔자고 약속하는 거니까 숏 포지션. 만기는 저녁 8시 서로 정산하는 방법은 계약을 이행하는 정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 있습니다. 포워드 컨트랙트는요. 피지컬 딜리버리, 캐시 세틀먼트 두 개 있어요. 이거는 실물 인도. 중국집에서 짜장면 갖고 와. 띵동하고. 그런 걸 피지컬 딜리버리 실물 인수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짜장면 받고 돈 주면 됩니다. 5,000원 주면 되지? 무슨 위험이 있어요? 이 계약에 발생하는 위험은 혹시나 중국집 하시는 분 미안해요. 근데 중국집 배달을 시켰어. 안 와. 전화를 하면 항상 대답은 똑같아요. 출발했어요. 라고. 그러니까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약속을 안 지킬 수 있는 위험. 그래 상대방 위험입니다. 그래 상대방 위험. 그래 상대방 약속 안 지키는 위험. 자, 중국집은 언제 나한테 안 갖다 줄까요? 언제 안 갖다 줄 가능성이 높을까요? 짜장면 가격이 5,000원보다 올랐을 때, 내렸을 때. 짜장면 가격이 5,000원보다 올랐어. 홀에서 팔면 6,000원에 팔아. 아침에 주문받는 바는 5,000원에 주기로 약속해놨어. 짜장면 한 그릇밖에 안 남았네? 자, 그러면 5,000원 받고 갖다 주지 않으면 6,000원에 홀에서 팔자. 6,000원 그냥 홀에서 팔자. 약속 안 지킬 거예요. 아까 중국집 포지션 무슨 포지션이라고 했어요? 쇼 포지션. 쇼 포지션은 언제 약속 안 지킬까요? 기초자산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쇼 포지션은 어떤 일정한 가격 팔기로 약속한 거니까 가격이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약속 지키고 싶지가 않아요.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짜장면을 사기로 약속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롱 포지션입니다. 약속 안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때는 짜장면 가격이 4,000원이야. 홀에 내려가 보니까 4,000원 하네. 근데 난 아까 얼마 약속했다고요? 5,000원에 약속했어. 굳이 그 약속 지키면서 기다렸다고 5,000원 줄 필요 있나? 내려가서 먹지 뭐. 4,000원 하는데.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롱 포지션은 그럼 언제 약속 안 지킬까요?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그런 게 짜장면 포워드입니다. 짜장면 선도계약.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딜리버리 시키는 게 있잖아요. 나중에 뭘 갖다 주세요. 가격 딱 정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모든 계약들은 전부 다 포워드 컨트랙트입니다. 후불제로 약속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전부 다 포워드 컨트랙트라고. 자, 우리 금융을 공부했으니까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만기 아까 문제라고? 이 짜장면 포워드의 만기가 몇이라고요? 8시에요. 지금 아직 8시 안 됐어요. 홀에서의 짜장면 가격은 얼마일까요? 진짜 시장에서의 짜장면 가격은. 좀 엄격하게 말하게 되면 5,000원보다는 낮습니다. 얼마만큼 낮아야 될 거예요? 화폐의 시간 가치만큼. 지금부터 시작해서 8시까지 가는 동안에 화폐의 시간 가치만큼 짜장면 가격이 낮아야 돼요. 이해됐나요? 그럼 약속하는 가격은 다시 지금 시점의 가격에다가 뭘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붙이자. 그러면 약속하는 가격이 될 거 아니에요? 잘 이해되고 계신가요? 그게 지금 시점에서의 가격을 현물 가격이라고 합니다. 현물 가격. 현물 가격을 앞으로는 이렇게 쓸 거예요. 현물 가격 S0가 있어요. 현물 가격. 그 다음에 이거는 약속하는 가격입니다.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존재할까요? 이거 현물 지금 당장 살려고 하게 되면 돈 얼마 주려면은 예컨대 현재 당장 산다면 100 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약속하는 가격은 지금 지불하는 건 아니고 가격만 딱 정해놓고 실제로 돈 나가는 건 언제 나간다고요? 뒤에 나갑니다. 자, 그러면 현재 100이라는 돈과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돈이 있잖아요. 그죠? 서로 이퀴벌런트, 같은 값이 되려고 하게 되면 뭐만 고려해주면 돼요? 화폐의 시간 가치. 금리만 고려해주면 됩니다. 금리만. 그게 지금 뭐 한 거냐면요. 포워드 프라이싱 한 거예요. 가격 얼마로 정하면 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된 거지? 근데 제가 그냥 시간을 갖다 굉장히 어떤 시간 가치 있는 것처럼 표현했지만 만약에 화폐의 시간 가치를 하루 단위로 표시한다면 저는 무슨 계약한 거예요, 지금? 요 계약한 거죠, 여기. 오늘 당장 만기가 도래하는 걸 오늘 계약했으니까 무슨 가격 같아야 되는 거예요? 현물 가격과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제? 잘 이해됐어요? 자, 거기에서 카운터파티 디폴트 리스크가 있다는 거 이야기했어요. 한 번만 있잖아요. 짜장면을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약속하는 거죠. 한 달 동안. 중국집에다가 한 달도 계약합시다라고 하고 매일 저녁 8시 되게 되면요. 짜장면 한 그릇씩 갖다 주세요. 대신에 매일 저녁 8시마다 저는 5,000원씩 드릴게요. 그런 계약은 짜장면 스왑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놓는 거죠. 한 달이란 기간. 그 한 달 기간을 스왑 테너라고 합니다. 스왑 테너. 결제 주기는 매일. 그러니까 매일 피지컬 딜리버리로 짜장면 한 그릇 오고, 저는 5,000원 주고, 짜장면 한 그릇 오고, 5,000원 주고, 짜장면 오고, 5,000원 주고, 이런 거를 30일 동안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그런 거를 짜장면 수합이라고 한다고.
자동차 수압은 그러면 되게 뭐하고 비슷하네? 뭐하고 비슷해요? 포드 컨트랙트하고 되게 비슷하죠. 포드 컨트랙트 비슷한데 사실은요. 서로 지금부터 내일 8시 반, 오늘 저녁 8시 반을 만기라는 포드 계약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내일 8시를 만기라는 포드 계약이 있고 그 다음날 만기라는 포드 계약이 있고 이런 포드 계약을 갖다 쫙 중첩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수압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드나 수압이나 사실은 개념상으로 보게 되면요. 같은 컨셉입니다. 근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게 되면 포워드가 되는 거고 일정한 주기를 딱 기간을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주고받자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러면 수압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개념 정리했으니 개념 정리한 김에 하나만 더 말해봅시다. 자, 지금 제가 짜장면 중국집에 전화를 걸었더니 짜장면 8시 갖다 주세요. 5,000원입니다. 라고 해서 오케이 5,000원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포워드 컨트랙트 한 거지니까 포워드 컨트랙트 가격이 얼마예요? 5,000원에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주문을 딱 해가지고 끝내놨어요, 이제. 끝내놨는데, 제가 그 짜장면을 저녁 8시에 받을 형편이 안 돼서, 여러분한테 짜장면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드릴게요. 저녁 8시에 짜장면을 여러분이 받으시라고요. 그거는 금융의 용어로 말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은 지금 무슨 포지션입니까? 포워드 컨트랙트에서. 뭔가를 일정한 미래에 찍는 가격으로 사자라고 약속한 사람이니까 무슨 포지션이라고요? 롱 포지션입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저녁 8시에 짜장면 받으세요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포지션 넘기는 겁니다. 롱 포지션 여러분한테 넘기는 거예요. 롱 포지션을 넘기는 대가로요, 돈 좀 주세요. 그냥 안 넘기고 돈 달라고, 그냥 돈 달라고. 얼마 주시겠습니까? 질문이 너무 어렵나? 자, 5,000원 주면 짜장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또요.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관계없이 그 중국집하고 약속을 신의를 지켜야 되는 거니까 반드시 받으셔야 된다고. 저한테 얼마를 주시면서 제 롱 포지션을 가져가시겠어요? 얼마를 주시면서. 계산하기 어렵지? 사실은 돈 하나도 안 줘도 됩니다. 안 줘도 되는 이유는 제가 지금 전화기를 들고 중국집에 카운터에 대고 있잖아요. 저녁 8시에 짜장면 한 개 롱 포지션 추가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얼마의 가격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5,000원 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굳이 제 포지션을 갖다가 5,000원에 살 수 있는 제 포지션을 여러분이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 얘기는 제 포지션의 가치는 얼마라는 이야기입니까? 제로입니다, 지금. 제가 중국집하고 약속한 계약의 가치 자체는 제로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똑같이 있잖아요, 그죠? 딱 전화 걸어가지고, 그냥 가격 8시에 짜장면 한 그릇 갖다 주세요. 5,000원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래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한 거냐면 제가 전화통을 붙잡고 전화기를 들고 중국집에 전화한 거잖아요. 카운트와 카운트끼리 전화한 거라서 그런 거래를 오브 더 카운트 거래라고 하고 장외 거래라고 합니다. 장외 거래. 딜러와 딜러들끼리 거래하는 거죠. 이제 이런 거. 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 가치는 제로예요. 그런데 시장에서 짜장면 가격이 갑자기 올랐어요, 이제. 이제 6,000원이 돼버렸어요, 6,000원. 자, 그러면 저는 6,000원 내고 사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저는 5,000원에 약속한 거잖아요. 여지는 5,000원 내게 되면 짜장면 한 그릇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제 계약 가치 얼마예요, 이제는? 1,000원 된 거지, 1,000원. 계약 가격은 5,000원으로 저는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거고, 그렇게 5,000원에 계약한 계약 자체의 가치는요, 이제 1,000원이 되었습니다. 프리미엄 붙은 거죠. 계약에 프리미엄 붙었다고. 자, 이해되고 계십니까? 그 계약의 가치가 생긴 이유는 뭐예요? 시장에서 짜장면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포워드 컨트랙트의 계약 가치가 생기는 이유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초자산의 가격이 움직이니까 제 계약의 가치가 발생해서 이런 계약을 파생계약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파생상품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히는요, 파생계약입니다. 이 계약의 가치는 기초자산의 움직임으로부터 생기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조금만 더 전개해 볼게요. 첫 시간이라서 조금 스트레스 되게 받을 텐데. 자, 지금 전화를 걸어서요. 저는 아까 계약을 하기를 짜장면을 5,000원에 받기로 약속을 해놨습니다. 8시에 짜장면 갖다 주세요. 5,000원 드릴게요.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전화를 딱 걸었더니요. 짜장면 집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6,000원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제 계약 가치는 얼마라고? 1,000원이지? 그죠? 제가 5,000원이 나가는 시점 언제예요? 5,000원이 나가는 시점은? 저녁 8시고 여러분이 6,000원 나가야 되는 시점은 저녁 8시죠. 그것도. 그 가치 차이만큼 1,000원에 해당되는 게 언제 실현돼요? 저녁 8시에요. 저녁 8시에 실현되잖아요.
그럼 이 계약 가치는 정확히 말하면 1,000원은 아니고 1,000원의 현재 가치다. 그게 스몰 디심으로 온 거예요. 1,000원의 현재 가치다. 이해됐어요? 자, 그렇게 왔다 갔다 계속 할 거예요, 이제. 시간이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제로 시점에 머물기도 하고 하면서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마다 항상 이 타임라인을 머릿속에 두셔야 되고요. 옵션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포워드나 퓨처스나 수합률 이런 거 다 공부할 때까지는요. 포워드 가격 또는 수합 가격, 퓨처스 가격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현물의 가격에다가 어떤 개념만 딱 가져온 거냐면요.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시간의 가격만 갖다 붙인 거예요. 포워드 프라이스는. 반면에 옵션은 달라요. 옵션은 시간이란 것도 필요하지만 기초자산의 변동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변동성. 그래서 옵션의 가격은 시간이라는 개념과 기초자산의 변동성이라는 개념이 두 개 다 붙어서 옵션의 가격이 나와요. 그거는 다음 챕터에서 합니다. 성격이 좀 많이 달라서 옵션은. 자, 거기 120페이지에 노아베트리지 프린시플이란 거요. The price of a forward contract is not the price to purchase the contract. 이 말은 이제 이해되셨나요? 그거는 뭐예요? The price to purchase the contract는 한 단어로 말하면 계약을 사기 위한 가격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한 단어로 말하면 contract의 value입니다. contract 계약 가치 얼마지? 그러니까 contract value하고 그러면 contract price는 같은 뜻이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because the parties to forward contract typically pay nothing to enter the contract at its inception.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어떻게 한다고요? 5,000원 가격을 정하는 이유는 왜 5,000원 가격을 정했을까? 지금 현재 짜장면 가격이 5,000원의 현재 가치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000원 정해놓은 거예요. 시간 가치를 감안해서 5,000원 받으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 가치 자체는 제로예요.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Here, price refers to a contract price of the underlying asset under the term of the forward contract. 그러니까 이 forward contract 계약 조건에 따라서 말이지 기초자산을 얼마의 가격으로 살 겁니까? 라고 하는 가격을 forward contract price라고 한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매매 약속 가격이죠. 매매 약속 가격. 그게 forward price예요. 자, 그리고 저 밑으로 또 밑으로 내려오시면 the price that we wish to 그 밑에 패러그램 내려오세요. The price that we wish to determine is a forward price that makes the valuable both the long and short position zero at contract initiation.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것 같죠. 이 계약의 가치가 제로가 되려고 하게 되면 계약 가치 제로가 되려고 하게 되면 이 가격 얼마가 되면 되는 거지? 얼마가 되면 되는 거지? 그게 no arbitrage price 구하는 거예요.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가격. We will use the no arbitrage principle. There should not be riskless profit to be gained by a combination of a forward contract position with a position in other asset. 그러니까 combination of forward contract니까요. forward contract 기본적으로 하나 있어야 되고 계약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자산하고 결합을 했더니 무현보다는요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오면 안 된다. 이런 게 차익거래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원리입니다. 자, 그거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면, 그 바로 밑에 나오는 simple version of cost of carry 모형이 있는데, 그 cost of carry 모형을 보시면요, 조금 이따가 바로 이해가 돼요. 일단은 이거는 조금 넘어가고요. 조금 이따가 cost of carry 모형 하게 되면 아주 쉬워집니다. 그때 되면 금방 이해가 돼요. 어쨌든 계속 이어서 보게 되면 this principle assumes. 자, 이제 우리는 가정을 할 텐데 이런 가정합니다. 파생상품 공부하는 동안 계속 이 가정해요. 이게 레벨 1도 그렇고 2도 그렇고 3도 그렇고요. 1, 2, 3까지 가는 동안에 파생상품의 시장에서 이렇게 가정합니다. 1번 트랜잭션 코스트가 제로. 거래 비용은 제로다. 그러니까 수수료 따위는 전혀 없다. 거래 비용 같은 건 없다. 뭐 증권회사 내야 될 돈은 없다. 이렇게 가정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there are no restrictions on short sales or on the use of a short sale procedure. 그러니까 공매에 대한 제한은 없다. 숏 포지션에 대한 제한은 없다. 기초자산을 빌려서 판다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both borrowing and lending can be done in unlimited amount at risk-free rate of interest. 그러니까 우리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거는요, 제한이 없다. 얼마든지 돈 빌리거나 빌려줄 수 있는데 전부 다 금리는 무형금리다. 오케이? 자, 요 세 가정 하에서
지금부터 파생 상품의 가격은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밸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로 다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forward price는 equal price that prevent the profitable riskless arbitrage in frictionless market. in frictionless market을 한 단어로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위에 있는 assumption 1, 2, 3과 같습니다. 1, 2, 3과 같은 시장, 그런 시장 frictionless market, 시장에 아무런 마찰 요인이 없는 시장. 거래 비용도 없고, 그 다음에 숏세일이든 제약도 없고, 세금도 없고, 뭐 이런 류의 시장들이에요. 에빌로니스 공부할 때 여러분 CAPM 공부하면서 시장에 대한 가정했잖아요. 그 가정하고 똑같습니다. 어쨌든 포워드 프라이스는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차익 거래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가격이 돼야 됩니다. 이 가격으로 약속을 하게 되면 누군가 한 명 이익이야.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있잖아요. 이제 페어한 가격이 돼야 됩니다. 페어한 가격. 그 가격 어떻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게 그 밑에 나오는 심플 버전 오브 코스트 오브 캐리 모형이에요. 오케이? 자, 이제 여기부터 할 텐데, 여기부터 하는 거는 좀 쓸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쭉 쓸 텐데, 이 그림을 그럼 쓰는 걸 잘 보시고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 개념만 좀 이해하시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잠깐 시간 할 텐데, 어쨌든 요 다음 시간부터 쓰는 그림 있잖아요, 그림. 요 그림은 레벨 2 끝날 때까지 잊으시면 안 되고, 레벨 3까지 가는 동안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아주 베이직한 거라고. 대단히 베이직하면서, 요것만 이해하게 되면요, 그 뒤에 나오는 것도 되게 좀 많이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잠깐 시작합시다.